안녕하세요. 대박친구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3부 문지기 장유리나입니다. 이번 주 시장은요, 여러분 예측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장이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기다리는 조정이 올 수 있을까요?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었고 만기도 있었고요. 또 백신에 대한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오늘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자, 코스피의 질주 속에서도 내가 소외됐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꽤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불타는 금요일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노란톡으로 입장하시면 저희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대박친구 주식 어부를 검색하셔서요. 8282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시황과 더불어서 주식 어부 전문가님이 가지고 계신 또 튼튼한 기초 파일들도 갖다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상담들도 해드릴 예정이니 빨리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요. 저는 이분과 함께 또 시장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저는 이분을 생각하면 이런 노래가 떠오릅니다. 자, 어떤 노래냐면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네, 바로 불러볼게요. 주식어부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또 갑자기 노래를 하게 돼서 당황하셨죠? 네, 솔직히 조금 당황했습니다. 네, 제가 좀 움츠긴 한데 열심히 네. 한번 노력을 해봤습니다. 네, 뭐 저도 뭐 노래는 많이 불러봤는데, 네. 뭐 설마 뭐 동요가 나올 줄이야. 동요가 나올 줄이야 아니, 또 몰랐습니다. 최적의 또 동요가 주식 어머니가 또 잘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아니 네. 오늘 대박친구 3부 네. PD님한테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이렇게 좀 나오신 건가요? 또 마음에 또 이렇게 러브콜을 받아서 오신 건가요? 그때 내가 나오고 싶다 하셔가지고 또 다시 나오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6월 달이었나요? 네. 6월 달에 코스피가 한번 급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날부터 제가 이제 나올 때마다 징크스가 시장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2부, 1부는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지난주부터 3부를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나올 때마다 뭐 시장이 좋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맞아요.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가 지금 2,781포인트에 또 최고치를 또 기록해주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시장이 빠질 때마다 시장이 빠질 때마다 쫄지 마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느덧 지금 지수가 3,000 시대를 맞이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전략만 좀 잘 세운다면 시장 수익률 이상, 뭐 대형주만 왜 가는 겁니까? 우리 왜 중소형주는 못 갑니까? 그래서 시장은 오르는데 내 종목은 못 오르는 것 같은 이런 소외당하는 그런 시장이 그동안은 한 11월 동안은 연출이 됐다면 이번 12월에는 어느 정도 중소형주들도 개별주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12월 달 이제 몇 거래일 남지 않았어요. 벌써 오늘이 11일인가요? 네. 그렇다면 정말 남지 않았더라고요. 거래일수는 31일이 폐장일이에요. 그날은 이제 시장이 열리지가 않고 12월 30날까지만 아마 주식시장이 맞아요, 열릴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면 거래일수로 따지면 이제 한 10거래일 조금 넘게 남았는데 제가 뭐 최대한 우리 PD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3부 고정으로 아주 그냥 저만 나오면 증시가 계속해서 오를 수 있도록. 급등하는 네. 그런 징크스. 원래 제가 징크스를 되게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안 만들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뭘 하면 징크스를 깨고 싶어서 또 3부를. 네, 그래서 이제 네. 주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징크스가 많아요. 왜냐면은 특히 파란색과 빨간색에 굉장히 예민하시죠. 굉장히 되게 예민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속옷도 심지어는 빨간색만 입고 다니고 양발도 빨간색만 신고 다니고. 전문가님도 혹시 그런 저는 그렇지 분이신가요? 않습니다. 일부러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약간 파란색 계열을 자주 입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퍼스널 컬러에 딱 맞으시나 봐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우리 지인 여러분들의 네. 모든 음봉의 기운을 다 빨아들이겠다. 내가 다 흡수하겠다. 양봉만 가지고 계셔라. 라는 뜻으로 이제 뭐 색깔은 뭐 별로 이렇게 두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특별하게 색깔에 대해서는 징크스를 안 가지려고 또 모든 것에 대해서 징크스를 안 가지려고는 하는데 그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몇 번 겪다 보면 안 좋으면 자꾸 마음에 쓰이잖아요. 그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네, 어쨌든 이번 12월 달은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거두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주식어부 전문가님이요 이야기를 하시면서 징크스를 이제 깨면서 여러분들의 음봉의 기운을 내가 다 빨아들이고 여러분들께는 또 좋은 이야기,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만을 제공하겠다라는 포부를 또 밝히셨습니다. 아마 3부에서도 종종 이제 주식어부 전문가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주식어부 전문가님과 다이렉트로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노란톡에 대박친구 주식어부를 검색하셔서요. 8282번을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지금 고민 가지신 분들, 내가 지금 불금이라서 쉬고는 싶은데 마음은 너무 무겁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가진 고민, 종목에 대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 자세히 남겨주세요. 저희가 빠르게 그리고 깊게 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시장에 대한 질문 좀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상담 이어갈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 좀 보면서 어떤 느낌 드셨어요? 한마디로 먼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급등주 매매를 하고 단기주 매매도 하고 네. 수급 위주의 전문가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 지수가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뭐 크게 신경 쓰는 편은 아닙니다. 신경 쓰는 편은 아니고 내 종목 위주로.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을 제가 A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화장품 섹터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 그러니까 뭐 화장품 관련주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뭐 한 10개 종목 정도를 관심권에 놓고 네. 그중에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탑픽 종목들을 위에다가 포진을 시켜놓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부대장주라든가 꼴등주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중에 한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화장품에 관련된 업황, 시황 네. 이런 것에 좀 중점을 두고 보는 것이지 뭐 솔직히 뭐 지수가 오른다고 내 종목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네, 지수가 오른다고 내 종목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뭔가 화장품 섹터에 도움이 될 만한 거. 뭐 예를 들면은 중국 소비가 살아난다. 그렇다면은 제일 먼저 한알령에 의해서 가장 소외를 받았던 섹터가 화장품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런 뉴스는 내가 화장품 관련주를 갖고 있으니까 좋겠구나. 근데 뭐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가끔 가다가 화장품 관련주를 갖고 계시는데 이제 뭐 유가를 신경을 쓰신다든가 금리를 신경을 쓰신다든가 뭐 원자재 값에 뭐 구리값이 오른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니켈 값이 오른다든가 이런 거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니켈 값이 오르던 금리가 오르던 내리던 간에 물론 어느 정도는 뭐 큰 시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뭐 환율이라든가 어느 정도 다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화장품 섹터가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가까운 시향에 좀 신경을 쓰자. 아마 지금 같은 장이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 전략이 좀 잘 맞는 어떤 너무 큰 시향보다는 가까운 시향이 좀 맞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뭐 수소차를 갖고 있다거나 5G를 갖고 있다든가 뭐 이럴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5G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서 중국 때리기를 계속해서 지금 화웨이라든가 뭐 여타 지금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면 뭐 반사이익 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뭐 5G에서 5G 화웨이에 우리가 납품하지 않는 또 5G 섹터들이 있습니다.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본다든가 여러 가지 가까운 시향을 좀 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우리 앵커님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순간에 계속 딴짓을 하고 계시는데 아니라 볼펜이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네. 죄송해요. 이게 주식 죽으라고. 방송에 보면 네. 실시간 방송이다. 주식 방송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장 중도 그렇고 이렇게 장 끝나고도 그렇고 녹화 방송이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생방이라서. 다 생방이죠. 그래서 네. 생방송에서만 느낄 수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묘미지 않을까. 맞아요. 죄송해요. 라는 열심히 듣다 보니까 볼펜이 네. 또르르 떨어져가지고. 저도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장 자체는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갖다가 놓고 뭐 지수가 지금 간다 못 간다 코스닥이 간다 못 간다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수급 위주로 좀 보시면은 충분히 이번 장 이제 그
뭐 제약 바이오주들이 움직이고 뭐 반도체들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뭐 이제 5G들이 움직이고 여러 가지 이제 섹터들이 순환매적으로 올라옵니다. 왜? 코로나 백신이 이제 치료제가 뭐 영국이라든가 지금 화이자죠. 영국에서 승인이 났고 미국에서 났고 캐나다에서 났고 또 이렇게 승인이 나면 날수록 또 접종이 또 시작이 됐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는 코로나 관련된 어떤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경제가 침체된다라는 우려감, 이 우려감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백신이 나옴으로써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좀 보자. 뭐 그렇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가 심했던 그런 산업군들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여행이라든가 항공, 그다음에 면세? 여러 가지 뭐 면세점, 호텔, 카지노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어요. 뭐 물론 지금 제약바이오주나 뭐 반도체 이런 섹터들 뭐 나쁘지는 않지만 코로나 치료제가 나옴으로써 올라올 수 있는 섹터들도 지금 눈여겨보자.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우리 게임주 판호권이 맞아요. 나왔잖아요. 그것 컴투스 때문에 또 게임에 컴투스의 그 게임이 판호권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지금 보면 엔터주도 조금 움직이고 있고요. 겨울인데 원래 겨울 수혜주가 원래 게임주예요. 그 방학 되면은 그쵸. 그 유저들이 많다면서요. 원래는 겨울 되면은 이게 보통 이제 우리 테마를 보는 그런 급등주 전문가들은 보통 겨울 되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테마 중에 하나가 게임. 가을부터 준비하는 테마가 원래 게임이에요. 왜냐면 여름방학보다 겨울방학이 훨씬 길어요. 훨씬 길고 보통 겨울에 이 게임 회사들이 신작을 많이 출시해요. 더 하라고. 아니요, 그러니까 게임을요? 겨울이 이제 여름방학보다 길고 해도 빨리 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집에 이제 있다 보니까. 집에서 게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진단 맞아요. 말이죠. 추우니까 어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게임주들이 겨울에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보통 가을에 준비하는데 이번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학생들이나 모두가 지금 바깥에 나가지 못하니까 게임주들 실적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주들도 한 번씩 좀 봐야 되고 이런 한한령에 또 풀리는 그런 기대감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면은 뭐 한한령과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가 컸던 섹터들 교집합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뭐 화장품도 들어갈 수 있고 항공주들, 여행주들, 카지노, 면세점 이런 종목들 이런 산업군이지 않나. 그렇다면 그런 종목들 지금부터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충분히 이번 시장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우리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말자. 여러분들께 지금 2,780 그다음에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930이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 오곤 있지만 여기서 쫄 필요는 없다. 뭐 항상 주식은요 또 지수 이런 부분들은 천정을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항상 거요? 나오는 뉴스. 뭐죠? 고점 논란. 고점 논란. 그렇죠. 네. 항상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특히 지난 7월, 8월, 9월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4월 달부터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점 논란이 되게 심했어요. 근데 이제는 코로나 백신이 나왔고 이제 올라만큼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제 아마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요 고점 논란들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12월 달 한 달 내내 네. 고점 논란에 여러분들이 시달릴 수 있는데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지금 여기서 올라올 만큼 올라온 증시가 여기서 만약에 뭐 100포인트, 200포인트 정도 조정받는다 하더라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1,400포인트였어요. 우리 3월 달에 제일 우리 그 지수 하단이 1,400포인트였단 말이에요. 네. 그거부터 지금 2,700포인트 포인트라고 보면은 1,300포인트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2배가 저점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왔다고 볼 수 어마어마하네요, 있잖아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 지금 뭐 100포인트, 200포인트 조정받는 거는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 장세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오히려 지금 62조의 고객 예탁금이 있습니다. 그 고객 예탁금이 뭐냐면 주식을 사기 위해서 증권 계좌에 넣어놓은 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객 예탁금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힘을 발휘할 것이다. 떨어질 때마다 나는 이제 그동안 처음에 3월, 4월, 5월 올라올 때 못 샀고 또 이제 11월 달부터 계속 올라오는 증시 쳐다보고만 있었고 그렇다 보면 이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은 더
이제 2번을 놓쳤으니까 이번 3번째는 한번 사야겠다라는 심리가 아마 더 강하게 들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초보 투자 특히 올해부터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더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하단 부분에서는 지지라인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또 우리 주린이들 또 초보 여러분들 또 주식을 또 몇 년 하신 분들도 이번 장 좀 안 놓치시기를 좀 바라겠다. 급등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네. 우리 올해 조정받으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오히려 것 긍정적으로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시장은요. 고점 논란에 대해서 don't worry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알령과 PX 섹터에 대해서 산업군들을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한 줄 코멘트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유튜브 보면요. 최연호님께서도 종목 상담을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 종목 상담은 노란톡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연호님 듣고 계시죠? 노란톡에 이 대박친구 주식 어부를 검색하셔서 8282 누르시고 들어오시면서요.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 빨리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 프로그램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해당 주가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꼭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종목 상담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대박친구 3부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10시 18분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충분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주식 어부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들을 질문에다가 자세히 남겨주시면 전략을 더 딥하게 짜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누가 들어왔는지 확인을 좀 해볼까요? 똥이 겸이 님이 어부님 살 빠지셨어요? 또 이런 이야기도 남겨주셨고요. 미니 아빠님 들어오셨네요. 레몬을 또 관련해서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매수가는 13,700원이고요. 비중은 살짝 들어가셨네요. 7%입니다. 비중을 높이려고 하는데 어느 선에서 더 늘려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올해 안에 상큼하게 정리하고 싶은 종목 중 하나라고 하는데 자, 어부님 비중을 좀 높이는데 어느 선에서 높이는 게 좋을지 목표가를 좀 정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캔들과 거래량이 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맞아요.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급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주식어부는 수급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윗꼬리를 길게 달았다면 그날은 사는 사람보다는 파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평상시보다 많이 거래가 됐어요. 네. 그렇다면 그날은 누군가는 많이 사줬어요. 그렇죠? 네.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월등히 많았다라고 볼 수 있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밑에 거래량을 한번 보자 이거죠. 거래량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지 혹은 또 적게 발생되고 있는지 혹은 이 종목에 뭐 물론 재료나 기대감, 악재, 호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악재나 호재가 뭔가 발생을 했다면 충분히 그러니까 이 한 달 내에 뭐 2달 내에 뭐 며칠 내에 거래량들이 많이 터져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아직 업황과 기대감, 뭐 섹터 기대감만 있고 테마 기대감만 있고 뭔가 소식은 나오지 않고 거래 없이 줄줄줄줄줄줄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고요. 맞아요.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실 때가 그때예요. 이게 막 거래량이 터지고 오르고 내리고 할 때는 궁금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때는 오히려 확실하니까. 이슈가 있으니까. 이건 이제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겠다는 전략이 세워져요. 알겠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설렁설렁 움직이고 거래 없이.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이때가 이제 기다리기가 좀 되게 힘든 구간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이때 이걸 팔아가지고 다른 종목을 사야 되는 건지. 기다려봐야 되는 아니면은 건지. 조금 더 내가 보기에는 이 종목이 괜찮은 것 같아서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한마디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본인 성향에 맞추셔야 되고요. 일단 네. 본인 성향. 나는 좀 느긋한 성향이다. 라고 하면 조금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면 본인 성향에 맞추시는 게 좋고 그 다음이 뭐냐면은 자금 성향이에요. 이 돈은 내가 많이 전업 투자해가지고 하루하루 뭐 또 수익을 내야 된다던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돈을 빼야 된다든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생활비를 빼야 된다든가 이런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이 돈이 뭐
요즘은 영끌, 혹시 뭐 비투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알죠. 영혼까지 다 끌어모은다. 빚을 내서라도 한다. 네, 뭐 이제 그런 많잖아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런 자금의 성향인지 뭐 매달 이자가 나가는 돈인지 네. 그런 성향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투자 성향도 마찬가지고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들을 제가 뭐 A 방향, B 방향, C 방향을 다 이렇게 놓고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저라면 주식업을 네몬이라는 종목 아니면 또 여러 종목들을 올려주실 텐데 그 종목을 보고 저라면 어떻게 하겠다. 제 스타일에 맞춰서 저는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저는 중장기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단기로 단기 성향이 많기 때문에 그 성향에 제 성향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레몬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지금 한 14,700원대 정도 편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자, 요것도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여기까지만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자, 이날 4월 7일 날 거래가 지금 많이 발생을 했죠, 이렇게. 네. 많이 발생을 하고 장대 양봉이죠. 장대 양봉이 시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평상시 거래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는 누군가는 이날 엄청 엄청나게 많이 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날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날 거래량이 더 터졌어요. 거래량이 전날은 3,300만 주, 그 다음 날은 3,800만 주 거래량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날. 그리고 그날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습니다. 윗꼬리를 길게 달았어요, 이렇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여기서 들어온 수급 주체들이 이날은 어느 정도 빠져나갔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니까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뭐 13,000원부터 17,000원까지 어떤 주체 수급이 많이 사 모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날. 네. 자, 그러면 이날 19,000원부터 23,000원 부근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갔다.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지어놓고 차트를 조금 줄여놓고 뒤로 조금 보면 자,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예후가 좋지 않다. 이런 경우는 기간 조정을 좀 거쳐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좀 드려요. 네. 자, 이게 또 고점 구간이기 하기 때문에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종목 상담을 하게 되면 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요 부분이 아주 차트가 좀 설명드릴 수 있는 좋은 캔들과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먼저 종목 상담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네. 그 다음부터 종목 상담 빨리 진행이 될 거예요. 네. 그 대신에 지금 이제 요 관점을 놓고 본다면 이제 뒤에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이 이제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아까 설명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였고 기간 조정 받고 지금 다시 한번 좀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죠. 네. 자,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는 조금 이 종목이 좀 힘든 구간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앞전에 수급들은 지금 다들 살아 있어요. 앞전에 여기에 들어왔던 이런 수급들은 아직 살아 있는데 이날 윗골은 좀 길게 달았지 않습니까, 어부님? 그러면 다 맞습니다.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날 거래량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았구나. 이제 좀 단기적으로 기간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제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래 없이 이렇게 좀 흘러내리는 경우입니다. 거래 없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경우. 뭔가 지금 특별한 악재가 있으면 몰라도 특별한 악재 없이 시장이 지금 7월달, 그러니까 8월달, 9월달, 10월달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거래가 없이 이렇게 줄줄줄줄 흘러내릴 때가 가장 힘든 구간이다. 오히려 이 종목은 지금 19,000원대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 종목에 물려 계시는 분이 있다면 손실 중인 분이 계시다면 네. 물론 17,000원대 분도 계시겠지만 이분은 지금 17,000원대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17,000원 구간이면은 개인 투자자가 살 만한 자리가 없어요. 13,700원. 13,700원이요? 네. 13,700원은 최근에 좀 편입을 하신 것 같은데 저라면 최근에는 뭐 큰 이슈가 없었다면 굳이 좀 들어갈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좀 높은 자리에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셨다면은 이해가 조금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3,000원 구간에서는 조금 추가 매수한 근데 비중이 좀 적으니까 네. 지금 상태에서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진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 비중 높여도 돼요? 비중은 지금 비중 높일 타이밍을 말씀드릴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거래량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그냥 가만히 놔두셔야 돼요.
이럴 때는 좀 가만히 놔두시고 자, 언젠가는 이 종목이 오전 거래량이 한 500만 주에서 한 300만 주 정도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발생될 때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만약에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날 종가상으로 한번 조금 건드려보자. 종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뭐 그 가격대가 꼭 13,000원이다, 14,000원이다, 11,000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뭐 13,700원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13,150원이에요. 크게 네.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비중을 지금 조금 더 늘린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종목이 어떻게 한다? 분명히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나타나면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경우가 나타나면 거래량이 터지고 주가가 오르면은 분명히 수익권에 접어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가격대라면 네. 오히려 이 종목은 조금 더 비중이 좀 적으니까 오히려 조금 매수가 넘어갈 때 불타기 하는 종목이 좀 될 수 있다. 자, 그 가격대가 지금 어디냐면 그 가격대가 단기적으로 일단 한 14,000원권입니다. 14,000원 넘어갈 때 조금 더 한 10%에서 한 15% 비중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윗꼬리 부분이 하나 단기 가격적인 매물대가 눈에 하나 보입니다. 그 가격대가 여기에 보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 매물이 가격적인 매물 구간이 지금 15,000원 구간에서 15,000원 구간에서 15,700원 구간에 이렇게 상존하고 있어요. 여기가 거래량이 가장 윗골이 돌파하는 구간이죠. 네. 자, 요 구간 넘어서면 2차 목표가 그렇게 해서 한 15,000원 정도, 15,500원 정도까지만 일단 바라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니 아빠님 들으셨죠? 일단은 관망의 자세로요. 거래량이 뭐 300에서 500만 주 나오면 주가 움직일 때 종가상의 전략을 잘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불타기도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목표가 확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살펴볼까요? 뀨님이네요. 뀨님. 긍정의 에너지 넘치는 유리나 앵커님 오이솔루션 봐주세요라고 하시네요. 66,600원이고요. 비중이 40%. 더 갈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떨어지더라고요. 전문가님은 언제까지 좀 기다려야 될까요? 66,600원이요. 66,600원에 편입을 하셨는데 비중이 또 40% 정도. 40%예요. 근데 네.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66,600원에 40%면 자, 이 종목 오이솔루션도 보시면 제 차트를 한번 돌려볼게요. 네. 자, 지금 이 종목이 지금 4만 원권, 4만 원권, 5만 원권, 그다음에 작년 가격대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초 가격대가 지금 12,000원권입니다. 와. 자, 거기서부터 지금 올라온 종목이에요. 많이 올라온 올라왔다. 종목인데 네. 비중이 40%라는 건 저는 솔직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중 추가 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를 샀습니다. 네. 10%의 비중을 어느 정도 샀어요. 그러면서 이 종목의 주가가 좀 하락해가지고 주가를 좀 낮추려고 밑에서 조금 더 떨어졌을 때 더 살려고 하면 한 5에서 10% 정도 더 사면 네.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 20% 정도 비중이면 20% 비중이면 평균 매수가를 낮출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분은 40%를 사고 계시단 말이죠. 네. 40%에서 만약에 지금 평균 매수 단가를 조금 더 낮춘다라고 하게 되면 뭐 5%, 10% 사가지고는 평균 매수가 낮아지지도 않아요. 최소한 한 20% 이상, 30% 이상은 사야 평균 매수가가 낮춰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 종목에 60%, 80%를 내 비중을 넣어야 된다는 건데, 네. 그 주식은 평생 재테크 수단입니다. 평생 재테크 수단이고 그렇게 무리를 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잘 됐을 경우에 수익이 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게 해서 비중을 많이 한 종목에 넣어가지고 한 번에 내 계좌가 많이 올라온 오를 수 계좌 있잖아요. 있지만. 그런 경우는 제가 많이 못 봤어요. 맞아요. 많이 못 보고 그래도 비중을 적절히 나눠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 5%, 10%가 작은 비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단기주 급등주 전문가다 보니까 한 종목의 수익이 막 나게 되면 50%, 100%는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러워요. 10%의 비중을 가지고 50%, 100% 수익이 났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1억을 가지고 매매하는데 한 종목을 1,000만 원치 샀어요. 근데 그 종목이 50에서 100% 수익이 났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수익이 난 거죠. 그러면 작은 비중 가지고 내 계좌의 5%, 10%를 만회한 거란 말이죠. 그런 거를 한두 번 정도만 한두 종목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내 계좌 뭐 10%, 20% 만회하는 거는 금방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비중으로도 내 주식 계좌를 만회할 수 있다라는 게 단기주 급등주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물론 뭐 이 오일 솔루션이 뭐 잘 간다 못 간다라는 떠나가지고 한 종목에다가 비중을 뭐 저점이든 고점이든 간에 40% 50% 넣는다는 거는 솔직히 모험입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투기를 한다라고 저는 가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조금 더 심하게 뭐 어저께처럼 뭐 70%씩 이렇게 맞아요. 주식을 비중을 있었어요. 넣으신 분들은 제가 솔직히 한마디씩 해요. 이 종목 잘못되면 주식 접으실 거냐고 그런 말씀까지 좀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한 종목에 이렇게 주식에다가 좀 비중 40%는 무리다. 주식을 최소한 뭐 여러 섹터에 최소한 3, 4섹터 이상, 4, 5섹터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분할로 해서 한 10에서 많아도 10에서 20% 정도다. 정말 많으면 진짜 30%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통은 한 10에서 20% 내외로 그것도 쪼개서 분할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지금장 이렇게 올라올 때 또 떨어질 때라도 부담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종목에 비중이 많으면 그러니까 기준과 원칙이 다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네. 조금만 그러니까 한두 호가만 올라도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오르고 한두 호가만 떨어져도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거 심장 약하신 분들은 주식 못할 수도 있어요. 병나죠. 네, 그러니까 그거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겁을 먼저 들여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주 저는 집중해서 들으실 것 같아요. 5G 섹터에서 그래도 네. RFHIC라든가 오일솔루션, KMW 몇몇 종목들이 서진 탑픽 시스템. 종목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솔직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비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미리 겁을 들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이 종목도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 차례 여기에서 지금 거래량이 빵 하고 터진 날이 있습니다. 빵 하고 터진 날이 있는데 이날 보시게 되면 여지없이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어요. 길게 달았는데 이 부분이 뒤쪽에 흘러보면 한 번 정도는 더 트릭성으로 좀 상승을 좀 보여줬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차트를 조금 줄여보면 트릭성 상승을 좀 보여주고 나서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 종목은 지금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업황으로 가는 종목입니다. 업황으로요? 네, 업황으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식어부한테 2021년 2021년. 탑 섹터를 꼽아라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섹터가 5G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미리 겁을 좀 드린 거고요. 자, 앞부분에 이렇게 올 초에 시작했던 가격대들 있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라인들이 좀 지지가 되고 있고 앞전에 거래가 좀 많이 폭발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이런 구간이었거든요. 이런 구간에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다시 선 한번 그어 드릴게요. 네. 이런 구간에서도 보면은 아랫부분에 지금 10월 달에 잠깐 한 차례 시장 여파로 거래 거의 없이 지금 빠졌다가 올라오죠.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단계적으로 11월 달에 잘 지켜주고 있고 지금 12월 달에 어떻게 됐냐면 또 이제 우상향 기조 틀어주고 보이네요.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고생 조금 끝났다. 이제 낙이 올 건가요? 좀 고생 좀 끝났고요. 6만 원대 조금 위에서 잡으신 것 같은데 근데 이분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한 번에 다 사신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사신 건 40%인데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평균 매수 단가를 좀 낮추신 것 같고 어쨌든 그 정도 가격이면은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충분히 매수가 정도에서는 절반 이상 털어내자. 절반 이상 털어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하방으로는 한 5만 원대 지지 라인이 강력하게 있으니까 조금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이건 1차, 2차라기보다는 매수가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하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7만 원까지 한 내년 1, 4분기 그러면은 3월까지 해가지고 업황 한번 올라올 때 7만 원까지 한번 노려보자. 일단 아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못 알겠습니다. 드려서 일단 죄송해요. 왜 그러냐면은 네. 비중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뭐 5G 가장 선호주로 봤다고 하시지만 네. 뭐 반도체 같은 업종에 대해서도 전문가님들마다 굉장히 좋게 보시더라고요.
반도체보다도 5G를 더 최선호 업종으로 보시는 건가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종목이 많습니다. 네. 종목이 많고요. 분야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특히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해서 소재, 부품, 장비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반도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냥 이 뭐라 그래야 되죠? 막연한 반도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약 선호를 한다라면 반도체 어느 부분을 보느냐, 뭐 메모리 쪽을 보느냐, 장비 쪽을 보느냐, 소재 쪽을 보느냐, 부품 쪽을 보느냐, 뭐 반도체에도 뭐 OLED 패널 쪽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많아요. 그냥 막연하게 반도체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말이 안 돼. 반도체라면 뭐 삼성전자 한번 보면 되는 거죠, 뭐 지금 네. 잘 가고 있으니까. 반도체라기보다는 거기서 조금 더 세분화해가지고 그 안에서도 저는 반도체라고 하면 소재 쪽. 소재요. 네, 소재 쪽하고 일단은 장비 쪽. 소재 장비. 이런 쪽을 일단 먼저 좀 지켜보자. 그러니까 장비도 이제 전공정 장비들이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저도 지금 반도체 쪽에 장비 쪽은 유심히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2019년도에 나온 리서치 조사를 보면 2020년도에는 장비 만드는 회사 전 세계 글로벌 탑 50개 회사 정도를 이제 위에 상위권. 그러니까 2019년도에 나온 이야기였어요. 소식이었는데 2020년도 올해 장비 쪽에 보면은 약 한 500,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라고 이야기가 네. 나왔었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 투자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팬데믹 현상이 치료제가 나오면서 치료가 나오면서 잡힌다, 코로나가 잡힌다라고 하면 이제 2020년도에 투자 못했던 그 500조 원 가량의 규모의 투자 금액이 이제 2021년도에는 투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은 당연히 반도체 중에서도 탑픽 쪽은 장비 쪽이 될 것이다. 장비 쪽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 한번 드리고 네. 5G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021년도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기대감 뭐 올해하고 작년도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대감이 올라왔다면 네. 이제 5G는 2021년도에는 어떻게 실적이 동반되는 테마가 될 실적 것이다. 동반. 업황이 될 것이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또 전기차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전기차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면은 5G 전기차? 하고 전기차 이쪽은 네. 실적이 동반되는 아하. 이제 테마 업종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도 전문가님이 앞으로의 또 뜨거워질 업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지금은 뭐 5G와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안에서도 장비를 눈여겨보신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또 매집해서 말 일정 같은 거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또 준비해 놓으신 자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PDF 파일로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요. 대박친구 주식어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관련한 또 이제 자료집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이기 때문에 해당 주가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저희요 바로 또 상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집 중이다라고 하신 분인데 모나리자 가지고 계십니다. 5,300원이고요. 비중이 10%입니다라고 글을 남겨주셨어요. 분석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모나리자 비중은 한 10% 정도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방금 뭐라고 그러셨죠, 이분이? 방금이요? 모나리자. 네, 모나리자요. 5,300원 정도에 이제 가지고 있는데 10% 네. 가지고 있는데 매집 중이다라고. 네, 맞습니다. 이분 세력이신가 봐요. 매집 중이다. 일명이, 자, 이 10%가 네.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좀 테마에 많이 좀 맞아요. 속해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따로 이렇게 모나리자도 뭐 상한가가 나오고 테마에 따라서 막 어떻게 보면은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맞습니다. 하고 하기 때문에 뭐 매집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저는 그러니까 제 성향에는 지금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제 성향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물론 이 종목이 뭐 그러니까 모든 테마에 있는 종목들은요. 모든 테마에 있는 종목들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중국이랑 뭐가 좋아지면은 뭐가 간다더라. 또 뭐가 좋아지면은 뭐 게임주가 간다더라. 뭐가 좋아지면 화장품이 간다더라. 이런 기대감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나리자도 마찬가지인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럴 때는 건들진 않아요. 자, 지금 5,130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5,300원 구간에서 지금 한 10% 정도 조금씩
매수를 해 가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런 구간에서는 안 사요. 예를 들면 안 이유가 봐요. 있을까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차트를 조금 줄여놓고 이렇게 뒷부분 여백을 좀 남겨놓고 보면 한번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올 때 그리고 일부 좀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때 거래 없이 좀 조정을 받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많이 종목을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기다리는 구간은 이 종목이 언제 갈지 몰라요. 만약에 이 종목이 한 달 후에 간다, 두 달 후에 간다, 1년 후에 간다, 심지어 3년 후에 간다는 보장만 있으면 저도 사죠. 보장이 없으니까. 보장이 없죠. 언제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때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아니 뭐 20% 오른 다음에 들어가면 뭐 합니까? 10% 오른 다음에 들어가면 뭐 합니까? 이미 이렇게 조금 밑에서 횡보하고 길 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횡보하면서 때. 움직임이 많이 없을 때, 박스권일 때. 이럴 때 좀 들어가면은 안 되겠냐? 네. 물론 성향에 맞춰서 들어가는 것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성향에는 안 맞는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움직일 때 들어간다. 이렇게 움직일 때 들어간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요. 뭐 자리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4,900원이 최저 마지막 노선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나눠드린 그 자료에 보면 두 번째 강의에 있습니다.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 볼 때, 자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추세적으로는 이 한 5,000원 구간, 5,000원에서 4,900원 구간을 깨면은 밑으로 하방으로는 3,800원까지 열려 있어요. 자 밑으로 보시게 되면 다음 저점이 어디냐면 3,900원 가량 정도에 열려 있다. 그렇다면은 손절 라인은 잘 지키셔야 되겠죠. 4,900원, 4,800원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한번 좀 빠져나오시고 지금 구간에서는 뭐 거래량이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 거의 없죠.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홀딩하자. 그대로 좀 끌고 가보자. 손절가만 하단 부위만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더 그냥 끌고 가자. 이렇게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뭐 목표가를 따로 드리자고 하면 일단 윗꼬리가 시작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 거래가 조금 발생했거든요. 10월 19일 날. 자, 그날 고점이 일단 한 5,900원 정도 보입니다. 그 정도 목표가 정도 가지고 일단은 대응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집중님 잘 들으셨죠? 워낙 테마주들의 순환매는 빠르게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이지만요. 손절가 라인은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800원, 4,900원 라인 지켜주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요 지금 10시 44분 지나가고 있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빨리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대박친구 주식 어부 검색하셔서요. 노란톡에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종목 코드 번호는 8282, 참여 코드 번호 8282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어서 차차차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오랜만에 또 2차 전지 봐야겠죠? 삼성 SDI 살펴볼게요. 10% 보유 비중인데 오늘 들어가셨다고 하네요. 28만 9천 원이고요. 차트가 5일선을 타고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요.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들어가셨다는 삼성 SDI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삼성 SDS예요? 삼성 SDI요. 삼성 SDI. 네. 삼성 SDI. 네. 자, 오늘 들어가셨다고. 네, 오늘 들어갔고 비중이 10%라고 합니다. 비중 10%? 네. 지금 이제 삼성 SDI가 오늘 가격까지 해갖고 시가총액이 지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우선주를 제가 삼성 SDI인데 우선주를 지금 클릭이 이게 됐네요. 5일선을 타고 차트가 계속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해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삼성 SDI를 보니까 아까 가격이 얼마라고 하셨죠? 가격이 28만 9천 원이요. 28만 9천 원? 네. 오늘 57만 원 나오는데 삼성 SDS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잠시만요. 삼성 네. 이 정도 17만 8천 원인데. 요거는 지금 뭐 정확하게 그냥 가격 부분을 다시 한번 네. 이분이 뭔가 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차차차님 보고 계시면요. 다시 한번 올려달라고 또 매수가만 말씀하시는 것 다시 같아요. 자세히 정정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전략 잘 들어드릴게요. 일단은 차차차님 삼성 SDI 매수가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일단 다른 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룩스를 살펴볼게요. 엄진용님인데요. 5,000원인데요. 비중 50%요. 잠이 오질 않아요. 라고 합니다.
삼성 SDI 우선주라고 하는데 일단 필룩스 먼저 보고 우선주 살펴볼게요. 그리고 필룩스입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저는 네. 우선주는 우선주. 아무리 뭐 대형주라 하더라도 네. 우선주는 업황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뭐 이 회사가 정리할 때나 이익 배분할 때나 좀 우선권이 있는 거밖에 없다.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 우선주 또 마찬가지지만 상담할 게 없어요. 그런 부분 우선주에 대해서는요. 네. 우선주, 스펙주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네. 그건 뭐 다른 분께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필룩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필룩스는 제가 033180 맞나요? 다 외우시나 봐요. 네, 이 종목은 제가 머릿속에 좀 있는 종목이라서 네. 예전에 뭐 조명회사였습니다. 조명회사였다가 이제 제약바이오 회사로 탈바꿈이 된 회사인데 자, 지금 필룩스 5,000원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비중은 50%. 비중도 50%.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얘가 저점이 2,900원, 3,000원에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와. 여기 지금 상한가. 그러네요. 그리고 그 다음 며칠 있다가 또 또? 21%. 그렇죠? 21%. 그러면 자, 지금 3,000원부터 6,000원까지 어떻게 올랐죠? 약 100%가 올랐습니다. 100%가 올랐는데 5,500원 그 자리에서 5,500원권이라 100%가 오른 자리에서 비중을 50% 실었다. 그럼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까워요. 이거는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 필룩스라는 종목 하나에 묶여가지고 내 자금도 여기 50% 묶여 있잖아요. 평균 매수 단가 낮추기도 힘들고 또 여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된다? 사지도 못해요. 네. 그냥 관심권에 있는 종목들 며칠 있다 보면 막 급등 나오고 있는데 이 필룩스에 묶여가지고 사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필룩스 뭐 특별한 뉴스 나왔습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여기 보면 특별한 뉴스도 없어요. 특별한 뉴스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냥 단지 이렇게 급등했다라는 이유인데 그러면 뉴스가 지금 보시게 되면 뭐 VI 발동했다, 뭐가 어쩌고 더벨 필룩스 뭐 46개 국가 품질대 3관왕 달성, 그냥 달성 이런 소식. 그런 소식들밖에 없어요. 특징주에 잡혀 있는 거 보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수급으로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수급으로 보고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마지막 수급이 여기서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수급이 여기서 들어왔고요. 두 번째, 여기에서 일부 좀 빠져나갔어요. 자, 일부 좀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좀 흘러내리는 구간에서 오늘까지 좀 흘러내리는 구간에서 뭐가 없다? 큰 거래량이 아직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 날이 있습니다. 요 날 윗꼬리를 좀 길게 다른 날이 있어요. 이날 마지막 라인 아랫꼬리 부분들이 얼마냐면 한 4,500원, 600원 구간에 지금 상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좀 확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요 구간 보시면 안 돼요. 요 구간은 의미 없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이 종목이 의미 있는 구간을 좀 찾으려면은 이날 좀 찾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1차 지지라인 한 4,500원 정도 했으니까 이거 깨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조금 더 끌고 가보자. 여기까지만 버텨보자라는 말씀드리고 매수가에서는 일단 절반 이상 한 20% 미만으로 비중 낮춰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낚싯줄에 걸린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매수가까지 왔을 때는 절반 정도 비중 축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엄진용님 힘내시고요. 전략 통해서 또 더 좋은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다 봐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이 또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낚시방님, 테스님, 코나님 좀 늦게 올려주셨잖아요. 다음 시간에 빠르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먼저 살펴봐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저희 이렇게 이제 주식 전문가님, 주식 어부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하고 싶다. 그리고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박친구 주식 어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주식 어부님이 준비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초 탄탄하게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이 어딘지 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거든요. 잘 참고하셔서 빨리빨리 입장해 주시면 좋겠네요. 본 프로그램에서 또 제공하는 정보,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이기 때문에 해당 가치의 상승 그리고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랄게요.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도 또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주말 푹 쉬고 저희는 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